요괴 박사 이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과외 선생님이 겪으신 일.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과외를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조금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수학이랑 영어 과외 선생님이시며 침술에 최면술, 기공술 같은 다양한 잡기에도 능하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경험도 스펙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능력을 배우는 이유가 그 선생님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과외를 하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침술과 기공술을 조금 배웠습니다. 침술은 여러 번 해야 실력이 느는 것인데 침이 없어 연습 부족으로 지금은 전부 잊었고요. 기공 역시 기를 만드는 곳까진 배웠는데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손에 모아두는 것이 고작입니다. 즉, 어디에서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하다 머리도 식힐 겸 재미로 배운 거니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본문으로 넘어가자면 그 선생님은 어깨를 돌릴 때 뚝뚝 하는 소리가 심하게 났는데 어느 비 오는 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신다며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하고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 술집에 마담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낙태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마음을 고쳐먹곤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하죠. 선생님은 그 여학생과 검정고시를 목표로 공부했는데 하루는 그 학생의 표정이 굉장히 창백해져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자 여학생이 조금 머뭇거리다 이야기하길 자신이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갔답니다. 밤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집이니 위치로 대충 기억하고 있어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 앞까지 가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으로 어두웠던 시야가 밝아졌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냉장고 옆에 앉아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자신은 그대로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쓰러지면서 어딘가 잘못 박은 것인지 정신이 든 뒤로 어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농담 삼아서 안 하던 공부를 하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여학생을 진정시켰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어깨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가 보았는데 어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집중도 못하고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선생님은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학생에게 최면을 건 뒤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사람이 보이는데 남자로 보이는 2사람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 가까이엔 할머니 한 분과 얼마 전 냉장고 옆에서 보았던 그 소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여학생의 어투가 바뀌며 말하길 자신은 친척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중하게 여기 계시면 손녀가 힘드니 나가주셔야 한다고 하자 씩 웃으며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저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것이란 걸 눈치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최소한 어깨 통증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있고 선생님 역시 귀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옆에 있는 아이를 본 뒤로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 그 아이가 보이는 것을 봐선 어깨 통증의 원인은 그 소녀일 거라고 판단한 선생님은 여학생의 입을 통해서 소녀에게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왔다며 엄마의 어깨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네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힘들다고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는 싫다며 여기서 계속 엄마를 괴롭힐 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엄마를 괴롭히고 있냐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날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술집 마담이던 시절 낙태로 죽은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이 귀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직접적인 원한을 가지고 접근한 존재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올래? 싫어요. 제가 왜 아저씨한테 가요? 네가 여기 있으면 엄마가 힘들어. 지금은 마음 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있잖아. 용서해주자. 선생님은 장시간 설득을 했고 소녀가 알겠다고 하며 엄마의 손을 잡으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 정말로 뭔가가 여학생의 어깨에서부터 팔을 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선생님 팔로 넘어오는 순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어깨에 소녀 귀신을 데리고 살게 되었고 비 오는 날에는 어깨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무당이나 엑소시스트 같이 전문적으로 귀신을 처리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 볼 수도 있었지만 아직 어린아이고 사정이 딱해 그냥 데리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여학생은 그 뒤로 어깨의 통증이 사라졌으며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무사히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합격한 날, 그 여학생이 선생님께 고백했지만 나이 차이도 심했었고 진지하게 교제 중인 사람도 있었기에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선생님의 말을 쉽게 믿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귀신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번에 시험이 좋으니까 특별히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저에게 뭔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순간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1, 2초가 안 되는 찰나의 순간 귀신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적절하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자 선생님의 어깨 쪽에 뭔가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그야말로 촐싹맞게 뛰는 듯한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고 믿을 수밖에 없더군요. 대학에 간 뒤로도 선생님께 연락을 하거나 스승의 날에 찾아가곤 했었는데 군대에 다녀온 사이 이사를 가신 건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았다면 사연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곤 정확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일시적으로 영원할 때는 그 방법도 상세하게 알려드렸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 선생님의 근황이나 소식은 알 수가 없으나 그 선생님이라면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여러 가지 잡기들을 배우고 꼬마 귀신과 함께 잘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